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무역업을 하였고 지금은 남대문에서 4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건 가지러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싣기 위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준비된 커피를 한 잔씩 돌리면서 물건들을 체크합니다. 고색도 맞춰줘야 하고 물건이 뭐가 부족한지도 체크해 주다 보면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새벽 시간이 지나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시는 이모님이 있기 때문에 아침 7시가 되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매 손님들밖에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한가하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눈을 떠보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있네요. 저는 그녀에게 어떤 걸 찾으시냐고 물어봤고 그녀는 액세서리를 사려고 왔다고 합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 하얀 피부에 딱 붙은 레깅스는 한눈에 봐도 몸매가 확연히 보이는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잘 팔리는 물건들이 무엇이며 요즘 인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손으로 가리키며 하나씩 물어봅니다. 저는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녀의 물음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서 매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에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은평구 역촌동이라는 곳에서 작은 매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서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가판대 밑에 있는 물건을 보기 위해 앉으려는 순간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그녀의 레깅스 바지가 찢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그쪽을 향하게 되었고 벌어진 레깅스 사이로 그녀의 살이 보이며 그녀와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급하게 손으로 가립니다. 그녀는 가릴 것을 저한테 부탁하였고 저는 제가 출근할 때 걸치고 온 긴팔 셔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팔소매 부분을 허리에 돌려 묶고 옷으로 찢어진 부분을 가립니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가지 사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셔츠는 나중에 돌려준다며 저의 연락처를 받아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아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저는 여자와 사랑을 안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벌려진 다리 사이로 보이는 하얀 살결이 저를 무척 흥분시켰습니다. 흥분됐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장을 4시쯤 마무리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려는 순간 문자 메시지가 왔고 메시지 내용은 아까 낮에 매장에 왔던 여자분이며 옷을 빌려갔는데 지금 돌려주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갈 테니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저는 수유리역 1번 출구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내신 그녀와의 좋은 시간을 기대하며 저는 수유리역에 먼저 나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가 도착을 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까는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기와 김치찌개 등을 시켰고 그녀는 맥주도 한잔하자며 맥주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소주 한 잔 더 하자는 말을 했고 우리는 2차로 육회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술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그녀의 진솔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미대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저는 그녀가 하는 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잔, 2잔 마시던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다며 집에 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잡아주기 위해서 손을 드는데 그녀는 혼자 택시 타면 무섭다고 길거리에 주저앉나요. 그럼
커피숍이라도 갈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런 곳은 창피하다며 저희 집에 갈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안 된다고 말하니 그녀는 그럼 방을 하나 잡아달라고 하네요. 알겠다는 말과 함께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만 손이 어디를 부축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몰라 했더니 오히려 그녀가 저한테 팔짱을 끼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 들며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모텔 앞까지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니 그녀가 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모텔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내심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리며 제가 말도 꺼내기도 전에 오빠 조금만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그녀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잠시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녀의 하얀 목선이 눈부셨고 그녀의 쭉 뻗은 다리를 보며 비율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며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저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였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저를 더욱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몸이 뜨거워지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그녀와 미친 듯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금의 나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되었고 그런 그녀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예쁜 사랑 응원해 주시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이자 오빠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면서 중학생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집에 빚도 없었고 부모님이 열심히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제가 버는 돈이 부족했어도 따뜻한 집에서 밥 굶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큰 식당에 취직해서 초밥 및 일식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2년 전에 드디어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초밥 가게라서 큰 매출과 수익이 있지는 않았지만 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줄 정도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저와 달리 공부에 뜻이 있지만 제가 기술을 배우면서 일할 때는 열정페이로 다니던 곳이고 부모님이 저축해두신 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서 사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원하면 사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배움의 끈이 짧지만 동생만큼은 원하는 만큼 시켜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 3일로 수학과 영어를 해주실 여대생 과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처음 하는 과외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동생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잘 과외를 하던 중에 갑자기 과외 선생님한테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창 가게가 술 손님 및 배달로 바쁜 시간이라서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캐리어 2개를 끌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많이 울었는지 눈에 화장도 번져 있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서 일단 가게 안으로 모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더니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일단 따뜻한 커피를 주면서 마음을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여선생에게 신경이 쓰였고 그날은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살고 있던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났고 당장 은행에서도 전세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이 무섭기도 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말도 못하고 속을 엄청 끓였던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저희 집이 생각나서 무작정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일단 같이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당분간만 신세를 지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방을 구해서 나가겠다고는 하였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빈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동생도 여선생하고 많이 친해졌는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 준비도 대신 해주시고 간간히 청소와 빨래도 해주니 저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불편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여자 화장품 및 향수 냄새가 나는데 자기 위로를 못하다 보니 욕구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선생을 볼 때마다 아랫도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민망해서 방으로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은 3박 4일로 수학여행을 갔고 저도 가게 쉬는 날이라서 집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요리만 하다 보니 쉬는 날에는 요리하는 것도 싫고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 먹는데 뻔히 방에 여선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 것만 시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같이 시켜서 먹게 되었고 가볍게 생맥주도 시켜서 마셨습니다. 낮술은 애미도 몰라본다더니 그날따라 술이 술술 들어가면서 얼큰하게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은 이름으로 바뀌었고 선생님도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은 오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눈이 맞으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후에는 같이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어색한 것도 없고 더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여대생이라서 저보다 많이 어릴 줄 알았는데 학비 문제로 2번 정도 강제 유학을 하는 바람에 저하고는 2살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동생이 없는 3박 4일 동안 그녀와 많이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동생이 학교를 간 낮 시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종종 가졌고 결국 썸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생도 저와 그녀의 사이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생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동생이 학교 간 낮 시간에 그녀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에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녀와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똑같다고 말을 해주면서 동생에게 우리 사이를 명확하게 말해주기 전에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알아야 될 같아서 말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자기 방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애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라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명쾌하게 고백을 받아서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게다가 아직 자기는 대학생이고 해서 조용히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아기 소식에 당황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낳는 것은 무리일 텐데 괜히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결혼하자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게 문도 닫고 하루 종일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제 딸의 엄마이자 제 아내가 되었고 동생은 요번에 좋은 대학에도 붙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4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조만간 5식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